다음은 자동 입력 관련된 속성, 그리고 구분에 관련된 컴포넌트. 뭐 간략한 내용이니까 같이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등록일, 변경자, 변경일은 자, 이런 식으로 해당 컴포넌트의 화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자동 입력, 자동 입력, 자동 입력, 자동 입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름만 지정하시면 시스템에서 알아서 해당 값을 넣어주게끔 설정된 자동 입력 값이 있구나라고만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를 구분해 주는 건 라벨, 라인, 공백이 있는데요. 라벨은 여러분들이 뭐 구분해 주고 싶은 항목들을 좀 라벨 형식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크게 지정해서 표시를 하고 싶다. 이때 라벨 사용하시면 되고요. 라인은 구분하는 그 선이 이렇게 쭉 그 선을 쭉 그어주는 구분선을 추가할 수 있는 입력 컴포넌트고요. 공백은 빈 영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해당 입력 항목들을 이제 구분을 시켜줄 때 공백 여분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편의 기능에 관련된 특화 기능 관련된 컴포넌트인데요. 우선 테이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테이블 영역이라고 해서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으로 위치를 딱 잡아준 다음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표 안에 넣고 싶은 게 이름, 직위, 부서, 이메일, 휴대폰, 전화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넣고 싶으면 해당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테이블 컴포넌트 안으로 위치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시킨 후에 순서를 변경하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이름은 텍스트, 직위도 텍스트, 부서도 뭐 예를 들어서 텍스트,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금액 값이 들어가게 되면 숫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구분이라는 유형이 필요하다면 드롭박스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기타 등등 표에 추가할 입력 컴포넌트를 먼저 표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해당 컴포넌트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화면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구성하신 후에 그 해당 컴포넌트들의 속성 값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특히 숫자와 같은 경우에는 자동 계산의 그 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즉 평균 계산, 합계를 계산한다거나 평균을 계산해 준다거나 이러한 자동 계산의 테이블 컴포넌트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표의 정보에 숫자 값을 입력하면 합계 또는 평균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편의 기능이 제공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블 실행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합계를 지정하게 되면 입력된 값의 합계를 자동 계산해주고요. 평균을 입력하시게 되면 평균 값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넣어주는 이런 옵션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라는 버튼을 눌러서 행을 계속 추가할 수도 있고 X라는 버튼을 눌러서 행을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테이블 영역 컴포넌트로 위치를 잡아주고 테이블 안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다시 입력 항목에 관련된 컴포넌트를 다시 넣어줘서 뭐 순서 조정해 주시면 되고 특히 숫자에 관련된 컴포넌트는 자동 합계, 자동 평균이라는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단 컬럼 컴포넌트인데요. 이 컴포넌트는 우선 편집 화면에서는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행에는 하나의 컴포넌트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의 행에 두 개의 컴포넌트를 위치시키고 싶다면 먼저 컬럼이라는 컴포넌트를 먼저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추가하고 싶은 입력 컴포넌트를 그 위에 배치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시킨 예시 화면에 편집 모드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 편집 모드에 따라서 실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행에 두 개의 컴포넌트가 보이게끔 표현되는 형식으로 구성하는 게 바로 컬럼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자, 자동 계산 컴포넌트입니다. 이 자동 계산을 하게 되는 대상은요. 크게 숫자 컴포넌트와 날짜, 시간 컴포넌트들에 대해서만 자동 계산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자동 계산 컴포넌트를 추가하신 후에
수식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요 수식 계산에 이 단가나 수량 옆에는 코드표가 보이실 겁니다. 코드 정보. 이 코드 정보를 활용해서 사칙 연산을 여기에 적용시키면 돼요. 그래서 price 언더바 1 곱하기 count 언더바 1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단가에 입력된 값과 수량에 입력된 값을 곱해서 자동으로 금액이라는 입력 컴포넌트의 값을 보여주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 타입은 기본적으로 이제 숫자 계산, 일 계산, 그리고 시간 계산의 옵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 이 옵션에 따라서 수식의 값의 대상이 달라지겠죠. 숫자 계산은 숫자 입력 컴포넌트의 코드 값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일 계산이나 시간 계산은 또 날짜나 혹은 시간 컴포넌트에 있는 코드 값을 활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테이블 안에 있는 값도 자동 계산의 컴포넌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안에 숫자 이렇게 입력해서 넘버 401, 넘버 406 이 값도 자동 계산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테이블 영역 내에 숫자 항목을 계산할 경우에 테이블 내에 숫자 입력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이 되고요. 시간이라든가 일 계산은 테이블 안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미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게 되면 예시 화면을 보시게 되면 10, 10, 20, 20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값들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모두 더한 값을 출력하는 예시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앱 간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입니다. 자, 우선 앱 간 데이터 연동을 위해서 먼저 그 데이터 연동이라는 앱을 선택하셔서 배치를 시키시게 되면은요, 먼저 속성창에서 설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앱을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만들려고 하는 앱을 다른 운영하고 있는 앱과 연결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걸 설정 기능을 통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화면을 예시 화면으로 덤프를 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검색을 하거나 뭐 직접 찾으셔서 선택하신 후 확인을 누르셔서 연동 앱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동 앱을 예를 들어서 고객사 관리라는 앱을 설정을 하셨다면 이 앱 중에서 연동 항목을 여러분들이 또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즉 연동 항목이라는 것은 내가 검색을 해서 어떤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정보를 여기 보이게 할 것인가를 연동 항목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연결 시 검색 노출 항목, 이것은 검색 화면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 버튼을 통해서 셀렉트 박스에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 화면도 여러분들이 직접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최대 개수라고 해서 데이터를 검색해서 설정할 수 있는 선택값도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앱과 앱 간의 연동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할 적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연동 항목 매핑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이 컴포넌트는 먼저 앞전에 말씀드린 연동 컴포넌트를 먼저 설정을 해 주셔야지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이게 종속성이 있는 컴포넌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를 먼저 정의를 한 후에 연동 항목 매핑 컴포넌트는 데이터 연동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져온 데이터를 하나밖에 표시를 못해요.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에서는. 그래서 이걸 여러 개를 표시하고 싶으면 연동 항목 매핑 컴포넌트로 여러 개를 값을 자동으로 가져오게끔 설정할 수 있는 컴포넌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동 항목에 대해서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연동 항목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데이터 연동을 통해서 가져오는 그 데이터 연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목 매핑은 그 대상 앱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객사 정보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직원 수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고객사의 주소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 중에서 선택을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여기서 자동으로 가져와서 뿌려주고요. 어차피 연동 항목 매핑 컴포넌트는 복수 개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를 원하는 개수만큼 지정해서 자동으로 가져오실 수 있는 선택값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연동 항목 매핑 설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연동 항목 매핑 설정은 우선 데이터 연동이 먼저 선행을 해야 되고요. 데이터 연동이 선행된 후에 연동 항목 매핑이라는 컴포넌트를 마우스를 통해서 필요한 위치에 배치를 시키고요. 선택하신 후에 속성값으로 연동 항목을 이미 등록되어 있는 이 고객사라는 이름으로 연동이 되어 있죠. 고객사 선택하시고 선택된 앱에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 항목은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셀렉트 박스로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뭐 임직원 수를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임직원 수를 가져오고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가져올 입력값들을 선택적으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개 지정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정이 끝나신 후에 바로 여러분들이 뭐 내가 입력컷을 자동으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설정만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참조하고 있는 앱에서도 이걸 허용을 해줘야 돼요. 그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고객사 정보의 앱의 그 운영자가 직접 그 앱의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앱 간 데이터 연동이라는 메뉴를 누르신 후에 연동 화면에서 우선은 조회 목록을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 앱에서 내가 너의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서 쓸게, 조회해서 쓸게 라고 요청한 거에 대해서 허용을 해 주셔야지 상대방 앱에서 조회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차적으로 이제 공개 항목 설정이라는 이 옵션을 통해서 지금 현재 고객정보 앱에서 관리되고 있는 입력 항목 중에서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서 나는 내 앱에서는 이런 정보들은 다른 앱에서 가져다 쓸 수 없게끔 막겠다라는 항목이 있으시면 공개 항목 설정을 통해서 온오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조하고 있는 앱인 고객정보에서 관리자 화면에 목록 조회 허용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지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공개 항목의 설정을 통해서 공개로 되어 있어야만 매핑 항목 설정을 통해서 항목의 값을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양쪽에서 연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한쪽은 내가 데이터를 가져다 쓰겠다라고 해서 컴포넌트를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있는 앱에서는 상대방 앱에서 값을 가져다 쓸 수 있게끔 조회 권한과 그리고 공개 항목 설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설정이 완료가 되면은요, 이 실제 수행되는 화면에서 검색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고객사를 선택하게 되면 고객사 명을 가져오면서 임직원 수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자동으로 가져오게끔 이렇게 그 구현되어 있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데이터 연동은 중요한 게 내가 화면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앱에서 조회 권한을 주어야만 반드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